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MBC 뉴스데스크 광주 전남권 소식입니다. 지난 1980년 5.18 항쟁 당시 시민군으로 참여했던 미국 청년 데이비드 돌린저 씨가 있습니다. 임대훈이라는 한국 이름으로 평생을 5.18 증언자로 살아온 그가 명예 광주 시민으로 선정됐습니다. 부모에게 몸을 받고 광주에서 정신을 완성시켰다는 그를 주현정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지난 1980년 5월 광주 금남로 상공에 군용 헬기가 요란히 날아들고 시민들을 향해선 무차별 사격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날 그곳엔 미국 정부에서 파견된 청년봉사단 소속 20대 초반 데이비드 돌린저 씨도 있었습니다. An old 할아버지 came running to us and asked us, "Do you know what happened? Do you know what the troops have been doing to the people of Gwangju?" And he said, "We have to stand up." 돌린저 씨는 시민군이 되어 최후 항쟁지였던 도청에 머물며 계엄군의 영어무전을 감청하고 외신 기자들과 시민 사이의 통역을 맡았습니다. 광장을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시민군과 함께 도청에서 밤을 새웠고 이후엔 유혈이 낭자했던 광주의 참상을 알리겠다는 신념으로 보고서와 책 등을 출판했습니다. 그리고 45년 만에 돌린저 씨는 임대훈이라는 이름으로 명예 광주 시민으로 선정됐습니다. 그는 광주 시민의 5.18 정신이 자신을 완성시켰다고 말합니다. You have helped me become the person that I am and have helped me travel the road that I have followed for my life. 돌린저 씨는 올바른 민주주의를 위해 목숨까지 내놓은 시민군 동료들을 기억하기에 지난해 12월 밤 느닷없는 비상계엄 소식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I know that if I had lived in Seoul at that time, I would have found out how to get there. You could feel the spirit of Gwangju in 1980 in the people in 2024. 그는 민주주의를 위해 필요한 건 행동하는 양심이라며 대중의 용기 있는 양심이 정치인이나 지도자의 결정에 언제나 큰 영향을 미쳐왔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80년 5월 학생들의 거리 행진이 시작됐던 5.18의 진원지 전남대학교에서 5.18을 기리는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대규모 행사는 개교 이래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마다 5월이면 독재 타도가 울려 퍼졌던 전남대 5.18 광장. 오늘은 학생들이 함성 대신 붓을 들었습니다. 학생들이 힘을 모아 그려낸 그림에서 강조되는 문구는 민주주의와 자유. 8, 90년대 선배들이 민족과 통일을 주장하며 캠퍼스 곳곳에 그려놓았던 벽화를 요즘 감각에 맞춰 새롭게 해석했습니다. 북한 관련 얘기라든지 통일, 독재 이런 부분이 아무래도 현재 청년 세대들은 아무래도 조금 멀게 느껴지기도 하고 조금은 오히려 조금 반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표현들을 전남대학교라는 표현으로 바꾼다든지. 바로 옆에는 헌혈 행렬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현재의 세대들은 45년 전 항쟁의 의미를 되새기며 기꺼이 팔을 걷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길에 5월이구나 하면서 상기시키면서 헌혈을 하게 되었습니다. 피 부족해가지고 이렇게 다 헌혈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5.18 기념으로다가 개교 이래 처음으로 5.18 주간의 대규모 행사를 마련한 전남대학교는 민주화 성애와 항쟁 기간으로 분류해 5.18을 축제로 승화시키고 있습니다. 80년 5월 민주화 성애가 열렸던 16일까지는 캠퍼스에서 헌혈과 벽화 그리기, 5월 영화 상영 등의 행사를 이어가고 항쟁 기간인 17일에는 정문에서 금남로까지 행진에 나서 전야제에도 참여할 계획입니다. 과거를 기리고 또 미래 세대에게 5.18의 정신을 가르치고 교육하는 그런 장을 만들자, 그런 취지에서 이번에 5.18 기념 행사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또 5.18 당일에는 80년 5월의 주역들이 모교를 방문하는 행사를 열고 45년 전 5.18의 의미를 되새겨 나갈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재환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나흘간 광주와 전남북에 머물며 지지를 호소할 예정입니다. 이 후보는 내일 하루 광양, 여수, 순천, 목포를 차례로 돌며 전남 지역 유세에 나섭니다. 모레 16일에는 전북의 유권자를 만난 이 후보는 5.18 전야제와 기념식 일정에 따라 17일과 18일 이틀간 광주에 머물면서 5월 영령을 추모하고 민주화 정신을 기릴 세부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김문수,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등 대선 주자들도 5.18 주간에 맞춰 이번 주말과 휴일 광주에 머물며 지역 유권자를 만날 계획입니다. 나주의 한 파크 골프장이 인허가 절차 없이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무허가로 술과 음료 등도 팔고 있는데요. 나주시는 이를 알고도 적극적인 행정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현장 취재 김영창 기자입니다. 나주 영산강 근처 잔디밭 50명가량의 사람들이 모여 27홀 규모의 파크 골프장에서 여가 활동을 즐기고 있습니다. 인근에 설치된 이동식 컨테이너와 천막에서는 사람들이 휴식을 취합니다. 하지만 파크 골프장부터 컨테이너, 천막까지 모두 불법입니다. 본래 이곳은 축구장으로 조성됐는데 한 사업자가 허가를 받지 않고 파크 골프장으로 만든 겁니다. 2022년부터 현재까지 버젓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동호회 회원들은 불법인 걸 알면서도 이용합니다. 그럼 이 회원들을 또 다 하시는 거예요? 이제 다른 데서 온 사람 모르는 사람도 있겠지. 네. 나주 사람은 다 알지. 업주는 무단으로 파크 골프장을 운영하면서 관리비 명목으로 2,000원의 이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파크 골프장 자주 이용하셔요? 네. 몇 년 이용하셨어요? 3년. 뭐 얼마예요? 여기는? 1인당? 2,000원. 또 천막에서는 허가를 받지 않고 술과 음료수 등을 팔고 있습니다. 지난 3년여 동안 적어도 수천만 원의 부당 이익이 추정됩니다. 멀쩡한 체육공원이 파크 골프장으로 바뀌면서 농구장은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또 노상 방뇨와 쓰레기 문제 등 민원도 빗발칩니다. 아무데나 오줌 싸. 그래가지고 음식물도 나가서 먹어야 하는데 싸가지고 와갖고 여기서도 먹고 여기서도 못 먹고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는 거예요. 눈살 찌푸는 일이 많아. 모든 시설물이 불법이지만 업주는 문제될 게 없다는 반응입니다. 본인 사비로 만들었고 조만간 인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초기에 파크 골프장을 만들면서 나주시가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불법이고 뭐고 나는 이제 지금 버린다는 땅을 갖다가 내가 그 해갖고 내 돈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놓은 거예요. 사람들 이거 운동하니 만들어줬다고. 파크 골프장을? 네. 좋다고 전부 다 환영하더만. 불법 파크 골프장에 대해 나주시는 행정 조치를 취했지만 업주가 이를 듣지 않았다며 사실상 불법 영업을 알고 있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천 조명 허가를 받지 않고 파크 골프장을 조성한 것은 엄연히 불법이라며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바로 잡아가지고 제대로 된 절차 순서대로 진행을 해서 문제없이 이제 뭐 최종적으로는 뭐 대집행이라든지. 나주시는 다음 달까지 불법 시설물을 강제 철거하고 업주 등을 상대로 형사 고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목포의 한 고등학교에서 집단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 학생의 학부모는 아이가 학교 측에 괴롭힘 사실을 알렸음에도 적극적인 대처를 받지 못했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안준호 기자입니다. 목포의 한 고등학생 한 명이 동급생의 손에 이끌려 학교 벽에 붙어 섭니다. 복부를 향해 주먹을 내지르자 폭행당한 학생이 고꾸라집니다. 또 다른 학생은 연달아 뺨을 때리기도 합니다. 올해 이 학교에 입학한 신입생들로 피해 학생은 새학기 초부터 폭행 등 괴롭힘에 시달려왔다고 말합니다. 가해 학생들은 피해 학생에게 입안에 머금은 물을 내뿜는 등 행위도 일삼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학교 밖에서도 SNS 메시지를 통한 폭언은 이어졌습니다. 결국 피해 학생은 지난달 직접 담임 교사에게 학폭 신고를 하고 싶다는 메시지를 보냈지만 해당 교사는 피해 학생이 가해 학생의 이름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며 피해 학생을 상대로 적극적인 조사에 나서지도 부모에게 알리지도 않았습니다. 이제 저희 학교 학생이 아닌 줄 알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이제 명확하게 조사를 못했죠.
학교 측은 이로부터 12일이 지난 지난달 30일 폭행 영상을 제보받고 나서도 연휴를 이유로 일주일이 더 지난 5월 7일에서야 피해 학생의 부모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수소문을 통해 영상을 확인한 부모는 자녀가 이미 담임 교사에게 도움을 청했던 사실까지 뒤늦게 알게 되면서 더 울분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선생님이 했어요. 근데 선만 받을 뿐이지. 저희 아이가 그렇게 말했을 때 저한테 한 번만 물어봐도 되잖아요. 저한테 단 한 번도 연락해서 물어본 적이 없거든요. 피해 학생의 학부모는 경찰 고소를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전남교육청은 사건 발생 보름여 만에서야 학생 학부모들과의 면담을 시작했습니다. 한 며칠 동안은 정말 심지어 화장실을 가서 오줌을 싸다가도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너무 힘들었거든요. 저는 학교도 교육청에도 믿음이 하나도 안 간다고.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지난 9일을 끝으로 올해 물김 생산이 공식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평년보다 생산량은 크게 늘었지만 가격이 달마다 널뛰면서 산업계 전반에 깔린 구조적인 문제가 어느 때보다 선명하게 드러난 한 해였습니다. 서희령 기자입니다. 전국 최대 규모의 김 건조기 제조 공장. 공장 안팎마다 철골 구조물을 잇는 용접 작업이 한창입니다. 이곳 김 건조기 제조 공장은 밀려드는 주문에 맞추기 위해 추가 인력까지 고용하며 생산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올해 공급 과잉에 따른 물김값 폭락 현상으로 싼 값에 원료를 살 수 있었던 마른 김 업체들. 내년도를 위한 노후 장비 교체와 공장 증설 등 공격적인 투자에 나선 겁니다. 기계 한 대당 가격이 8억이 넘지만 충남과 전남 지역을 중심으로 올해 주문량은 벌써 20대를 넘었습니다. 김을 좀 폐기 처분하는 그런 현상이 좀 생겼었어요. 근데 일시적인 순간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이제 또 김 기계 설비가 좀 적다고 해가지고 그 수요를 늘리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 이달 종료된 2025년산 전남 물김 생산 현황입니다. 전체 물김 생산량은 53만 9천 톤으로 전년보다 32%가량 폭증한 것과 대비해 전체 생산액 증가는 5%에 그쳤습니다. 12월에서 1월 사이 67%까지 폭락했던 가격이 한 달 만에 104%가량 급등하는 등 가격 변동 현상이 어느 때보다 두드러졌습니다. 바다 수온이 김양식에 적정하게 유지되며 생산량이 크게 증가하면서 어민들이 물김을 바다에 폐기하기까지 했지만 효과는 일시적이었던 겁니다. 작년 물김이 역대 최고가를 경신하며 한박 웃음을 짓던 어민들은 반대로 연일 울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마른 김 업계의 호황도 언제까지 이어질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 김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높은 이유입니다. 적정 시설을 통한 적정 생산이 돼야만이 김 산업이 지속성을 유지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봅니다. 마른 김 전용 대규모 물류단지 구축 등 산업 구조 개편을 예고하고 있는 전남도. 기형적인 현재 국내 김 시장의 불안정성을 얼마나 잠재울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오늘 새벽 3시쯤 장성군 진원면의 농산물 유통센터에서 불이 나 1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공판장 건물 5개 중 3개가 불에 타는 등 소방서 추산 4억 2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센터 관계자 등을 상대로 불이 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신임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에 김인중 전 농식품부 차관이 임명됐습니다.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 차관보를 거쳐 2023년까지 부처 차관을 역임한 김신임 사장은 내일 취임식을 갖고 3년 임기를 시작합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특위는 대선 기간 이른바 윤석열 사람의 공공기관장 임명은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의 인사 남용을 넘어 국민 주권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는 제2의 내란이라며 사법적 행정적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전남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전남 도립대의 사회복지과 폐과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전남 여성인권단체 연합과 전국 교수단체 등 69개 시민사회단체는
오늘 전남도립대학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목포대와 통합을 앞두고 있는 학교 측이 다른 2년제 학과는 그대로 두고 사회복지과만 폐과를 결정했다며 이를 철회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들은 학교 측이 학생들의 권익 보호에 앞장서온 특정 교수를 표적 삼아 사회복지과 폐과를 결정했다며 조직적인 탄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광주 시내버스 노동조합이 월급 8.2% 인상을 내걸고 최종 결렬된 오는 29일 전면 파업에 나서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지역 10개 버스조합 노사대표단은 어제 6차 교섭을 벌이고 임금 협상에 나섰으나 무산됐습니다. 이에 따라 노조는 파업 전 조정 절차를 밟기로 했으며 노동청은 당분 앞으로 보름간 2차례 노사 양측 중재에 나섭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